자, 수투 두 번째 강의 연산 2번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고요.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앞으로 이제 극한값을 정의에 대한 거는 1번 강의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뭐 수렴이라든지 발산이라든지 좌극한, 우극한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은 1번 강의를 혹시 안 봤다면은 그거 먼저 봐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개념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극한값을 실생활이 아니지, 실전에서 쓰는 거를 배우게 될 건데, 첫 번째는 극한값에 대한 성질입니다. 연산에 대한 성질인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이 무조건 있어야 되냐면, 무조건 수렴하는 무조건 수렴하는 두 함수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조건이 없으면 요 성질을 쓸 수가 없다. 요 네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성질을 언제서만 쓸 수 있다? 무조건 함수의 극한이 수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수렴할 때만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쉬운데 그냥 어떤 두 수열의 극한이 예를 들어서 x가 a로 갈 때 fx가 7이라고 해보자. 수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수렴하는 두 극한에서의 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합은 얼마가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수렴값을 더하는 게 7 더하기 3을 하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합과 차는 그냥 수렴값을 더하거나 빼는 거가 같은 거고, 그리고 함수의 상수배가 돼 있다면은 그냥 수렴값에다가 상수배를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두 극한의 곱은 어떻게 된다? 그냥 수렴값을 곱하는 게 된다.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수렴값을 나누는 거랑 같다 이 얘기죠. 단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자, 수렴하는 두 극한을 나눠줄 때 예를 들어서 x가 a로 갈 때 fx가 3이라고 해보자. 동시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들아, 두 함수는 수렴하긴 하죠. 두 함수는 x가 a로 갈 때 수렴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두 함수를 나눌 건데 fx 나누기 g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수렴하나? 수렴하지가 않지. 왜냐면 분모가 0이잖아. 그럼 0분의 3은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발산할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는 극한에 대한 성질 중에서 나눗셈은 무조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더라. 요게 꼭 필요합니다. 알겠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조건 수렴하는 함수에서만 가능하다. 그것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인데 총 몇 가지 형태가 있냐면 4가지 형태가 있는데 1번은 0분의 0꼴. 0분의 0꼴. 그래서 0분의 0꼴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플러스 2. 그럼 얘는 분모가 어디로 가죠? 수렴값이 0으로 가죠. 그 분자도 어디로 가죠? 4 빼기 6 더하기 2니까 분자도 0으로 가거든요. 그럼 쌤 이거는 0분의 0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아니야. 왜냐면 무조건 0분의 0꼴이 나오면 약분이 돼야 돼요. 알겠죠? 약분이 가능해야 된다. 물론 간혹 가다가 약분이 안 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지금 배울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x가 2로 갈 때 0분의 0꼴이 나오면 약분이 돼야 된다. 그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x-2분의 인수분해가 분자가 되잖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냐? x-2가 지금 0으로 가는 녀석인데 그게 약분이 돼버려, 그지? 골칫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x가 2인 거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분자에 남은 x-1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얼마겠어? 그냥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인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1분의 3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경우에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어떻죠?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어떻게 되는 거지? 크죠?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 근데 이걸 따로 외울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로 너네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문제가 나오면 항상 가장 큰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돼요. 분모랑 분자를 둘 다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개념이야. 근데 얘는 그러면 개념 바로 적용해 볼까? 그럼 얘는 가장 큰 차수가 뭐지? x제곱이잖아. 그걸로 분모 분자를 나눠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니까 x제곱분의 x-1 분의 x제곱분의 3x제곱 플러스 1. 얘들아, 분모 분자를 똑같은 걸로 나눠주면 나눠줘도 똑같은 식이에요. 알겠죠?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 요거는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요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요 녀석은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3 더하기 x제곱분의 1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 어떻게 배웠었냐면 분모가 무한대인데 분자가 상수다? 그럼 쌤한테 어떻게 배웠어요? 1강에서 0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럼 너네가 x에다 무한대를 여기다 전부 다 집어넣으면 전부 다 요 값들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 빼기 0인 거고 분자는 3 더하기 0인 거지. 그러므로 얘는 0분의 3이 되니까 0분의 3은 또 뭐라고 배웠는데? 무한대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럼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5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고, 두 번째 녀석은 5 마이너스 x분의 3이 될 거야. 근데 지금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이다. 그럼 얘도 전부 다 1 더하기 0이 될 거고, 얘는 5 마이너스 0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 플러스 5로 되지. 근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기 때문에 그냥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야? 1이잖아.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야? 5잖아.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요 단계에서 그냥 얘는 극한값이 1분의 5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도 틀린 건 아니다라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뭐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나오는 세 가지 형태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세 번째 형태가 있고, 네 번째는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가 있는데, 얘는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건 뒤에서 쌤이랑 문제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한의 대소관계, 요것도 맨 뒤쪽에 이제 나오게 될 내용인데, 요것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앞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샌드위치 법칙이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 나오면 쌤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잔뜩 있는데 4번부터 한번 봅시다. 얘들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수렴하지? 마찬가지로 x가 1로 갈 때 gx도 수렴하죠. 그럼 수렴하는 두 극한의 합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3 더하기 5가 되는 거야. 너무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쉽게 개념을 이용해서 수렴하는 두 함수니까 극한값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되겠다. 대신에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면 되겠다. 그것만 숙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쭉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쭉쭉 풀어보시고 중간에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14번 보시면은 얘는 제곱이네? 세제곱이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는 수렴하는 fx가 지금 x가 2일 때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마이너스 2가 3번 곱해진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수렴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8. 너무너무 쉽다. 그죠?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는 나눗셈이죠? 수렴하는 두 극한의 나눗셈인데 지금 리미트 x가 4로 갈 때 fx도 수렴하고요. 리미트 x가 4로 갈 때 gx도 수렴하죠? 그러면 분모의 값은 얼마냐면은 3이고 분자의 값은 9니까 얼마겠어? 약분하면 3이 되겠지, 그지? 너무너무 쉽다. 쭉쭉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의 극한. 자, 이건 쌤이 뭐라 그랬죠? 포인트만 좀 적어둡시다. 0분의 0꼴이라는 거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인수분해. 근데 간혹 무리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리식이 나와도 마찬가지야. 켤레식을 곱한 다음에 인수분해예요. 켤레식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결론은 똑같죠. 인수분해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22번 보시면 지금 일단 0분의 0꼴이 맞아요. 분모도 0으로 가는데 얘도 0으로 가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맞는데 그러면 바로 약분을 해줘야 돼. 그러면 x가 그냥 대놓고 약분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남은 값은 얼마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4만 남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얼마로? 4로 수렴한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25번 문제 보면은 25번 보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수학상 다시 배워야 돼.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거 인수분해 조리제법 해야죠. 3차식이니까 1, 0, 마이너스 2, 4. 그래서 여기다 얼마 넣어주면 될까? 뭐 2 넣어보자. 그럼 1, 2, 2, 4. 2? 안 되네. 내가 다시 배워야겠다. 그지?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2니까 마이너스 4. 그럼 0이죠? 나머지가 0이에요.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와 그리고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로 되고 분모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으니까 0으로 만들어주는 녀석이 바로 요 녀석들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녀석들을 지워줘. 약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얘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이 안 되니까 넣어줍시다.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분자는 4 더하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2니까 얼마죠? 10. 그래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0분의 0꼴에서 무리식이 나오는 경우인데 무리식이 나오면 아까 쌤이 뭐 하라 그랬죠? 먼저 켤레 무리수를 곱해라. 켤레식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곱함 그 다음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찌하면 되냐? 일단 리미트 x가 9로 갈 때 x 마이너스 9분의 분자는 루트 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켤레 무리수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루트 x 더하기 3과 분모에도 루트 x 더하기 3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켤레식을 곱했으니 합차공식이라서 제곱돼야 되잖아. 그래서 x 빼기 9가 돼요. 그 분모는 x 빼기 9에다가 루트 x 더하기 3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지금 리미트 x가 9로 간다고 한다면 뭐가 약분돼? x 빼기 9가 쏙쏙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9를 분모에다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3이잖아, 그지? 그래서 3 더하기 3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쌤 약분되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1로 약분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럼 얘는 계산하면은 6분의 1로 극한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넘어가서 나머지 똑같이 푸시면 돼요. 쭉 똑같이 푸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40번을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인데, 요거의 포인트는 뭐다? 요 녀석의 포인트는 최고차항으로,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준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분모 분자의 지금 최고차항이 분모의 2차식이고 분자는 1차식이니까 x제곱이 최고 대빵이야, 그지?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보자. 그럼 얘는 2 더하기 x제곱분의 3. 그러니까 모든 항을 다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x분의 3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2 더하기 무한대분의 3. 쌤 무한대 제곱인데요? 무한대 제곱 의미 없어. 그냥 무한대야. 그 다음에 분자도 무한대분의 3. 그러면 쌤한테 배운 개념이 무한대분의 상수가 오면 그 값은 그냥 0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2 더하기 0분의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그냥 0인 거지. 이렇게 극한값을 수렴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46번을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3분의 얼마죠? 2x 제곱 더하기 3분의 4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럼 얘는 분모 분자를 얼마로 나눠줘야 되냐? 최고 차항이 x 제곱이죠. 그래서 x 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2 더하기 x 제곱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4 더하기 x분의 3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x는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 더하기 무한대분의 3 분의 4 더하기 무한대분의 3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이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무한대들이 전부 다 0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지? 무한대분의 k는 0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냥 뭐분의 뭐야? 2분의 4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이 얼마다? 2다. 그래서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분모의 최고차항과 최고차항의 개수죠.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것만 남기고 그냥 싹 다 없애주면 돼요. 그냥 2분의 4 빠르게 더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쭉 또 넘어가세요. 쭉 또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무리식이 섞여 있는 식이 나오는데 쌤 그럼 이거 무리식이니까 켤레 복소수 곱해줘야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 켤레 무리식을 곱해도 루트가 안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차수로 푸는 문제인데 얘들아 루트 안에 x제곱이 있어. 이거 몇 차식일까? 이거 1차식이에요. 루트 안에 x제곱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안에 x 4제곱이 있으면 몇 차식일까? 얘는 2차식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지금 루트 안에 x제곱이 들어있으니까 분모의 차수는 1차, 분자의 차수도 1차죠? 똑같은 차수인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의 최고 차수는 x의 1승인 거야. 그래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x의 1승으로 나눠보자. 그럼 얘는 x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5가 되고 분자의 경우는 x분의 2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은 x가 얘들아 너네 x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루트 x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하나의 항으로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뒤에는 x분의 5 분자는 그냥 2가 되겠지 그지? 근데 얘는 얼마냐? 얘는 루트 안에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1로 약분이 되고 다른 하나는 x제곱분의 3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x분의 5니까 아하, 얘는 지금 x가 달린 녀석들은 전부 다 무한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0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구나. 그럼 얘는 루트 1분의 2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얼마? 2로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58번 보시면 됩니다. 58번 보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루트 4x제곱 더하기 5죠.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그럼 얘는 분모 분자의 최고 차항이 얼마냐면은 x의 1차식인 거예요. 그죠? 분모도 1차고 분자도 1차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우리가 치환을 좀 해줘야 돼요. 어떻게 치환을 해주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풀기 위해서 x라는 미지수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한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는 무한대로 가겠죠. 전부 다 이렇게 치환을 좀 해주자. 그럼 리미트 t라는 미지수는 무한대로 갈 수 있고 분모는 마이너스 t분의 분자는 어떻게 되죠? 루트 4t제곱. 왜냐면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x도 그냥 마이너스 t도 제곱하면 플러스 t제곱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분모 분자의 최고차수 1차식인 t를 나눠줘야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분의 자 t로 나눴으니 루트 안에는 t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4 더하기 t제곱분의 5가 되네. 그럼 t는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 요 항은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4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면 무조건 치환을 좀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64번 보면 아까 쌤이 얘기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얘도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최고차항으로 묶기 요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리식이 나왔을 텐데 무리식이 나오면 켤레 무리식을 곱하면 됩니다. 켤레식 곱하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무리식이니까 너네 켤레 무리식 곱하면 되겠지, 그지? 루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켤레 무리식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분자에 있는 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곱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루트 x제곱 더하기 9 플러스 x 분자에 곱해주고 분모에도 똑같은 걸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는 켤레식을 곱했으니 합차공식이 되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9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은 x제곱 분모는 그대로 루트 x제곱 더하기 9 더하기 x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분자는 9만 남아요. 분자는 9만 남고 분모는 루트 x제곱 더하기 9 더하기 x이기 때문에 얘들아 분모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는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그냥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분의 9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은 어떻게? 0으로 수렴된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쭉 넘겨보시면 계속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7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5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더하기 5x죠? 그럼 우리 켤레식을 곱해야 되는데 분모 분자의 켤레식을 곱해보자. 그럼 루트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루트 x제곱 더하기 5x가 되겠지, 그지?
이걸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줄 거야. 요렇게. 그럼 분자는 얼마가 되겠니? 분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고, 자 빼기 괄호 해주자.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인데 뒤에 거 제곱하면 그냥 x제곱 플러스 5x죠. 그리고 분모에는 루트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구나. 미안해요. 여기 곱하는 게 잘못됐네. 그지? 여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럼 여기다가도 x제곱 마이너스 5x 여기는 플러스 5x 이렇게 써야겠지? 그럼 계산하면은 분자는 x제곱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0x가 되고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5x가 되죠. 그럼 얘들아 이 문제는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야 이거는. 왜? 분모 분자의 차수가 지금 얼마냐면은 둘 다 1차식으로 같아요. 둘 다 1차식으로 같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눠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식이 분자는 마이너스 10만 남고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1 마이너스 x분의 5가 되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1 더하기 x분의 5가 될 거고 그럼 지금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 루트 1 더하기 루트 1 분의 10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어떤 수렴값? 마이너스 5라는 수렴값을 갖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또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얘는 왜 무한대분의 0꼴이냐? 자, x에 대해 0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0분의 1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죠? 그럼 왼쪽은 얼마야 이거?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되잖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얼마가 돼? 0이 돼버리지? 말 그대로 무한대 곱하기 0이 됐기 때문에 얘가 0이 될지 무한대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지? 애매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바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얘 또한 인수분해가 필요해요. 얘도 식을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식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식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인수분해 해주시면 돼요.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앞에 있는 x분의 1은 뭐 어쩔 수 없고 뒤에 있는 걸 통분해버리는 거야. 그럼 통분하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왼쪽에는 x 마이너스 3이 올라가고 오른쪽에는 3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3분의 x거든요. 그럼 뭐가 약분돼? x가 쏙쏙 약분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0을 넣어주면 되니까 얘는 1분의 1 곱하기 x에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수렴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6번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줘라 라는 얘기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미정계수 결정 요것도 하나의 개념인데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건 뭐냐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가 지금 0이거든요. 그죠? x에다 고지고대로 2를 넣는 순간 0이 돼버릴 거야. 근데 분자에는 지금 미지수가 달려있는 식이야. 얼마가 될지 모르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모가 지금 0이 되고 있는데 분자가 만약에 어떤 0이 아니라 상수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지금 얼마가 돼야 돼? 개념으로 배웠을 때 무한대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지금 실제로 수렴값 하는 값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면 5가 나와야 된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K가 상수가 되면 안 되고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왜? 우리 0분의 0꼴은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수렴하는 값이 나오는 거거든. 그지? 0분의 0꼴. 그래서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가 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오면 발산해서 안 된다.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럼 분자에다도 x에다 2를 넣었을 때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첫 번째 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x-2라는 항을 가질 거란 말이야. 분자가. 그걸 뭐 b는 바꿔서 표현하면 되는데 b는 마이너스 2a 빼기 4잖아. 그럼 저 식을 이쁘게 좀 써보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분자는 x제곱 더하기 ax b 대신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된다?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2랑 2를 쓰는데 마이너스를 2에다 달아주면 돼. 그럼 인수분해 되겠지? 어떻게 되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 플러스 a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러면 0분의 0꼴에서 0이 0으로 되는 녀석들이 약분이 되네요. 그죠? 그럼 수렴값이 나오겠다. x에다 2 집어넣자. 그럼 어떻게 되지? 4 더하기 a가 될 거고 그 수렴값으로 5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거니까 얘가 5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플러스 1이다. 근데 b는 얼마겠니? a에다 1을 넣어주면 b 값은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얼마?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정계수 문제 조금 어려우니까 쭉쭉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좀 어려운 8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정계수 결정 문제인데 분모가 0이 되는지 분자가 0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둘 다 3을 넣어봐야 돼. 그럼 분모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니? 9 빼기 3b 더하기 18이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리고 분자에다도 3을 넣어보자. 그럼 분자에다 3을 넣으면은 9-3a-9 더하기 3a라서 분자는 0이 되네? 그지? 그럼 얘들아 분자가 0이 됐는데 수량값이 2가 나와. 그럼 분모가 무조건 다른 상수가 나와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다른 상수가 돼버리면 k분의 0이니까 이거 무한대 될 거잖아. 0이 될 거잖아. 그지? 근데 0이 나와야 되는데 2로 수렴하는 거니까 분모가 다른 상수가 오면 안 되고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꼴이 돼야만 한다. 그러면 너네 분모에다 3을 넣은 요식이 지금 0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3b가 얼마가 되면 돼요? 27이 되면 되죠. 그래서 b라는 미지수는 얼마다? 9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거 식 다시 써볼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이고 분자는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a와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분모식도 인수분해를 좀 다시 해주면 x 빼기 3, x 빼기 6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골칫덩어리가 지금 약분이 되게 생겼네. 그지? x 빼기 3이 약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약분될 수가 있다. 그럼 얘는 x에다 3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 수렴값은 얼마?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3 마이너스 a는 얼마라고 쓰면 돼요? 이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a는 얼마? 플러스 9가 되는 거지. 이렇게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b의 값도 9니까 둘이 더해주면 18이라는 값이 나와야겠죠. 어렵지 않겠죠? 쭉 미정계수 문제도 풀어주시고요. 다 똑같으니까 쭉쭉쭉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쭉쭉 다 똑같은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다항함수의 결정인데 103번 문제를 보세요. 자, 다항함수 fx가 지금 두 조건을 만족한대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마이너스 2x 세제곱이죠. 근데 얘가 지금 수렴한데 수렴값이 얼마냐면 5야. 그러면 이 형태가 지금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0분의 0꼴이야? 아니지.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거야. 그지? 왜냐면 분모가 무한대인데 만약에 분모가 무한대인데 분자가 상수야. 그럼 이거 무조건 0이거든요. 근데 지금 5가 나왔잖아. 그 얘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어떤 수렴값이 5가 나오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때야 되는 거야?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만 요런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다른 상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서 최고 차수는 2차예요. 그럼 분자도 몇 차식이 돼야 돼? 분자도 2차식이 돼야 돼. 그러려면 fx가 무조건 어떤 항을 가져야 되는 거야? x 세제곱이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fx 자체가 2x 세제곱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럼 사라질 거거든. fx랑 2x 세제곱이랑. 그지?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5x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분모분의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가 1분의 5가 돼서 수렴값이 5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모르죠? 그 다음은 모르니까 ax 더하기 b라고 쓰는 거야.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두 번째 조건을 이제 보시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마이너스 4를 만족한대. 그럼 그 얘기는 이게 0분의 0꼴이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얘는 0분의 0꼴이다. 그러면은 분자에다가 x에다 0을 넣었을 때 즉 f0의 값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 그럼 b는 얼마겠어? x에다 0을 넣어주면 b만 남잖아. 그 b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지워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거 식으로 써보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같은 경우는 x로 식이 묶여요. 그래서 2x제곱 5x 더하기 a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xx 약분해 주시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a만 남죠? 그래서 그 값이 그냥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a가 지금 마이너스 4이니까 fx는 뭐라고 쓰면 돼? fx라는 지금 다항식은 2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마이너스 4x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fx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각각 의미하는 게 뭔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좀 복습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조건이 주어진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0분의 0꼴이 주어진 거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어렵다면은. 알겠죠? 그 다음에 쭉 한번 풀어보시는데 107번은 조금 요 유형은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족권을 보시고 가족권에서는 무슨 형태일까요, 이거? x가 무한대로 갔는데 분자가 무한대지. 그럼 분모가 무한대가 만약에 아니라면 k분의 무한대는 뭐가 돼야 돼? 무한대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수렴하는 값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fx는 무조건 무한대가 돼야겠죠. fx는 무조건 무한대가 돼야 되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차수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만 0이 아닌 수렴값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fx의 차수는 몇 차식? 2차식이고 그 개수는 얼마겠어? 2x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2x제곱이 분모에 있어야 2분의 1이 돼서 수렴값이 2분의 1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은 ax 더하기 b라고 쓰자 이거야. 그럼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x가 2로 갈 때 분모가 얼마니? 이거 0이거든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f 만약에 2가 0이 아니라면은 수렴값이 존재할 수가 없겠지. 얘는 그러니까 무슨 문제야? 0분의 0꼴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f2가 지금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네? 그지? 그럼 x에다 2를 넣어보자. 그럼 얘는 8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된다. 그럼 b라는 미지수를 우리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저기 있는 리미트 식에다가 fx를 다시 한번 좀 이쁘게 써보자. 분모도 인수분해해서 써주고 분모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자도 fx를 지금 얘가 지금 2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2, 1 그리고 여기는 2 여기는 a 더하기 4 근데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야 돼? 여기 붙어야 되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2x 더하기 a 더하기 4랑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빼기 2는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는 x에다 2만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5분의 a 더하기 얼마? 8 그래서 그게 수렴값이 지금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4다. 그럼 a 더하기 8은 얼마겠어요? 20. 그래서 a는 얼마? 12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럼 A가 12니까 B의 값도 나온 거예요. 대입하자. 그럼 B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 그럼 fx라는 식은 지금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x라는 식은 2x제곱 더하기 12x, 그 다음 b 대신에 마이너스 32.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18 더하기 36 마이너스 32니까 계산하시면 22가 돼야겠죠. 그래서 107번까지 이렇게 또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 대소관계입니다. 대소관계는 쌤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여기 포인트가 샌드위치 법칙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게 왜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불리는지 지금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x가 0보다 큰 상황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얘한테만 붙여주면 되는 게 아니지, 그지? 지금 fx의 부등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x분의 2x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대신에 뭐보다는 작아? x제곱분의 2x제곱 더하기 3x보다는 지금 작거든,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x에다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똑같이 다 붙여주는 거야. 여기다가도 붙여주고 여기다가도 붙여주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도 붙여주자 이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네? 근데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은데 개수비는 1분의 2잖아. 그럼 얘는 얼마겠어? 2겠지.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분모분의 분자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분모의 차수를 보면 되는데 개수를 보면 되는데 얘도 1분의 2죠. 그럼 똑같이 얘도 2가 나오겠네. 그럼 그 가운데 끼어있는 fx는 얼마가 돼야 돼? 얘도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샌드위치 법칙인 거예요. 왜? 2랑 2라는 패티아랑 2라는 패티의 그 사이에 있는 햄이 딱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는 거지. 가운데 햄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된다.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끼어 있다라고 해서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샌드위치 법칙만 알면 쭉쭉 다 대소관계도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쭉 다 풀어서 120 몇 번까지니? 126번까지죠? 여기까지 쭉 한번 문제 풀어 오시도록 하고요. 어려운 거 있으면 쌤이랑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